타임의 A1.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반 건강검진의 문제점과 매년 하시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실 때 어떤 항목을 유의 깊게 보셔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걸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 보실 때 해마다 건강검진을 하시고 건강검진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데 놓치시는 게 조금씩 건강검진 결과지에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리딩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비싼 건강검진을 하고 암이 아니고 어떤 그 이상 항목이 없으면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차치 오해하시는 경우가 흔히 있어서 건강검진의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리딩해야 할까에 대한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나라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권장하는 이유는 뭐냐? 사망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망 원인 1위를 보면 암이고요. 2위가 심장질환, 3위가 뇌혈관 질환입니다. 이 세 가지 질환이 미리 진행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사망률의 추이를 보면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예전에는 높았어요. 83년도에는 암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점차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줄어드는 대신에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사망률도 이제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늘어나서 2009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의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2009년도에 정부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9년부터 이제 캠페인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현재 성인의 3명 중 1명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대사증후군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성인 3명 중 1명은 꼭 걸린다. 두 번째, 죽음을 부르는 큰 병의 시작이다. 세 번째가 대사증후군이 알고 보면 혈관의 병이다. 네 번째, 미리 알면 치료가 가능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사증후군의 카테고리에 들어간다면은 그걸 미리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의 유병률 현황을 보면 2009년도보다 2017년도에 남자의 경우에 31.9%가 증가했고 여자는 22.5%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9년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사증후군의 발병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건 여성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을 또 제정을 했어요. 이런 심장, 뇌혈관 질환은 여성이 더 위험합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만들어진 포스터인데요. 여성의 사망 원인 1위가 심장, 뇌혈관 질환이라는 거예요.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여성들이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일어날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해요. 이런 갱년기를 잘 지내는 것이 여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직은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폐경이 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죠.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가 떨어져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비만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차 더 비만해지고요. 그런데 이럴 때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심장과 뇌혈관 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9월 첫째 주를 심장 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들은 내가 갱년기를 지난다 라고 하면 내가 지금부터 심장 뇌혈관 질환을 관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좋은 건강검진이 어떤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좋은 건강검진이란 해마다 대사증후군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사증후군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의 사망 원인과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리스크가 우리가 복부 사이즈가
늘어나는 것, 혈압이 올라가는 것, 혈당이 올라가는 것, 이상 지방 혈증, 내가 이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를 스스로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마다 검진을 하시고 내가 작년보다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실제 진료했던 환자분 사례인데요. 55세 여성 환자분입니다. 2017년도에 위염, 유방의 종양, 골 감소증을 진단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이제 해마다 검진을 시행을 하셨어요. 평소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증상이 만성 기침, 만성 피로, 알러지성 비염, 두드러기 등의 증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혈액 검사를 제가 엑셀로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건강검진 결과입니다. 2014년도부터 혈당을 보면 혈당이 99에서 98, 107, 103, 115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분이 만성적인 피로가 있었기 때문에 혈당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고 콜레스테롤 또한 214에서 계속 높게 유지가 되다가 폐경이 되면서 213에서 그 다음 해에 298로 갑자기 증가하십니다. 2016년도에는 고지혈증 약을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약으로 이제 조절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유방 검사에서는 2013년도에 유방에 결절이 있었고 유방에 석회화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2년 뒤에 이런 유방의 종양이 점차 개수가 증가하고 한쪽에만 보이던 유방의 석회화가 2년 뒤에 양측 유방의 석회화로 진행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2016년도에 석회화로 이제 수술로 제거를 하셨다고 합니다. 골 밀도 측정을 했을 때 골 감소증이 지금 발견되었습니다. 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검진을 하면 T스코어라는 것을 유념 있게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T스코어가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이라고 리딩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그냥 골 감소증이라고 리딩이 나오고 마이너스 2.5가 지나야 골 다공증으로 되거든요.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한 분입니다. 이분 45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2016년도에 위암을 진단받고 다니시던 회사를 퇴사하신 분입니다. 평소에 주 증상은 만성 피로, 우울, 손발이 차다라는 증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이분 또한 이제 혈액 검사 결과지를 보시면 철분이 계속 부족하셨고요. 철분이 2014년도부터 점차 감소하는 상황이시고 콜레스테롤 증가합니다. 그리고 변혈이 생기시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증가했다라고 나오는데 LDH와 같은 몸의 산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점차 증가하고 있을 때 몸을 산성화시키는 요인에 대한 원인을 찾고 그것을 개선하셨다면 좀 더 위장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것이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이분 위내시경 결과지 보시면 2010년도에 위축성 위염, 위궤양, 2011년도에 또한 위축성 위염, 12년, 13년 계속 위염이 반복되시죠. 위염, 식도염 하시다가 2016년도에 위암으로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이분 또한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었습니다. 위, 빈혈, 콜레스테롤, 유방, 뼈 각각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우리 몸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검진 결과지를 유기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 몸의 기능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제가 이어지는 기능의학 검진에서 각각 기능의학 검사의 원리와 그 기능의학 검진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설명으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건강검진 결과지가 있다면 그것을 펴놓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